네, 스케치북 1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아, 네.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또 새로운 월요일이 또 시작됐네요. 이번 주 연휴가 없죠? 조만간 또 연휴가 옵니다. 25일, 석가탄신. 맞아. 거의 진짜 한국 연휴던데. 5월달에 아주 그냥. 네. 맞아.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많이 쉬어야죠. 네, 맞아. 아직은 멀었어요. 25일이면. 네. 어쨌든 즐겁게 힘찬 마음으로 좀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은 그러면은 월요일, 그러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방송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근데 네. 큰일 났어요. 왜요? 저희가 네. 이 북한과 러시아의 이 역사를 한번 네. 쭉 살펴보면서 네. 현재 북러 관계까지 쭉 보자고 했던 애초에 취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북러 정상회담을 5월 9일에 할 거니까 거기에 네. 맞춰서 하자라고 했는데 무산됐습니다. 네. 김정은 제2위원장이 방북하지 않는다라고 러시아 정부가 발표를 했었죠. 네. 망했어요. 그래도 저는 지난번 방송 들을 때 되게 새로운 내용이 많아가지고 좋았던 것 같은데 아마 청취자분들도 네. 이거 들으면서 되게 재밌네 이렇게 네, 청취자분들이 되지 않을까? 그러리라 믿고 네. 해석하겠습니다. 네, 떳떳하게. 그냥 정상회담은 언젠가 할 수 있으니까 네, 언젠가 하겠죠. 네네네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그냥 그때 가서 다 또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할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이거. 예. 진짜 북한과 러시아 전문가. 네. 어쨌든 그러면은 그때 이어서 좀 계속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지난번에 이제 해방까지 이제 얘기를 했었고. 네. 오늘은 이제 한국전쟁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네. 사실 한국전쟁 하면은, 여러 가지 그 이론들도 많고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거 가지고 맨날 남쪽에서는 이념 논쟁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있고 전통적으로는 이제 북한이 기습 남침을 해왔다. 이걸 이제 전통주의 학설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 북한에서는 남쪽에서 먼저 북침을 해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수정주의 이론이라고 또 이제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미국이 남침을 유도했다. 그래서 이 북한이 오판을 해서 남침을 했다가 이 전쟁이 전면전이 된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수정된 이론도 있어요. 뭐 네.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그건 이제 역사학자들이 풀 문제인 거고 소련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게 이제 사실 관심이라는 거죠. 오늘의 네. 주제는. 네. 흔히 이제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북한이 소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남침을 한 거다. 네. 그래서 소련이 사실은 이 전쟁을 기획한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궁금했던 게 있어요. 뭐요? 소련이 그렇게 전쟁을 사주를 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왜 소련은 정작 참전을 안 했냐 이거예요. 소련군이 없죠. 소련군이 참전을 안 했잖아요. 공식 기록이 없어요. 음. 물론 소련군이 한국 전쟁에 참가를 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공군으로 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소련이 전투기하고 전투 비행사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한 300대 정도를 지원을 했다 그래요. 이것도 뭐 이제 공개된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투기 300대를 지원했고 여기에 이 조종사들을 소련이 공식적으로 이 참전한 걸 숨기기 위해서 중국인으로 위장을 한 거예요. 소련 사람인데. 근데 러시아인과 중국인 생김새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제 잡히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을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쨌든 전투기를 타고 가면 관제탑하고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통신을 하는 걸 감청을 한단 말이에요. 적국이. 감청을 해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나오는데 이걸 러시아 말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말로 통신을 했대요. 그 중국말을 가르쳐줘가지고 아주 최소한의 중국말을 가르쳐주고 중국말로 통신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잡혔을 때는 나는 중국인인데 러시아계 중국인이다. 러시아 민족이다. 민족은 러시아 민족인데 중국에 이제 귀화해서 살고 있는 중국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을 하도록. 중국이 땅덩어리 넓으니까 예를 들면 뭐 위구르 쪽인가 그쪽 가면 또 서구인이랑 비슷하게 생기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소수 민족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비공개로 지원을 한 게 있는데 사실 이거는 중국의 지원에 비하면 거의 뭐 세 발의 피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전투기 300대로 3년간 전쟁을 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아주 최소한의 그냥 우리도 지원을 하긴 했다라는 정도로 생색내기 정도의 지원밖에 안 했고 실제로는
거의 지원을 안 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북한의 탱크가 다 소련에서 지원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건 북한이 그때 당시에는 탱크를 만들지 못하니까 소련에서 이렇게 받아서 한 거고, 그건 전쟁 이전에 이미 다 받았던 거라서, 네. 전쟁 기간에 추가로 탱크를 더 지원했다거나,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소련은 정작 전쟁을, 사주를 해놓고 도와주진 않았을까? 그러니까 마치, 북한 망해라. 그리고 전쟁하라고 부추겨 놓고 정작 안 도와줘 버리는 이런 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네.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이 소련의 태도는 뭔가 네. 이해가 안 됐고. 한국 전쟁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상당히 큰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당시 소련의 태도가 상당히 이제 의문에 많이 빠져 있는 게 전쟁 초기에 유엔 안보리 그 결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도 소련이 원래는 거부권 행사하면 사실 못하는 거였는데 불참을 해버려가지고 그렇죠. 결의가 나온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온갖 학설들이 있어요. 뭐 소련 그 대사가 화장실 간 사이에 통과시킨 거다. 뭐 이런 아, 심지어 그런 얘기도 진짜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까지는 그렇게 되었나요? 아니요. 그런 그건 얘기는 그럴 되게 신빙성 있어 보이는데.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까지 있을 줄 몰랐는데 아무튼 이 행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될까 의문에 많이 빠져 있죠. 네, 많이.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아마 그 유엔 대사가 그로미코였던가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이 소련에서 되게 오랫동안 외교관으로 활동했고 나중에 이제 소련 원수도 하고 그랬을 건데 이 사람이 그때 스탈린한테 계속 항의를 했대요. 왜 참석을 못하게 하느냐. 네. 나는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유엔에서 유엔군 해가지고 이 한국 전쟁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당연히 가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스탈린이 그걸 참석을 못하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네. 대통령 고트발트라고 그때 당시에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이 스탈린한테 항의를 했어요. 네. 왜 어쨌든 이게 북한은 그때까지는 아직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사회주의의 우호적인 그런 정부가 들어선 거고 네. 이 남쪽엔 지금 미국이 와가지고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럼 당연히 사회주의 국가로서 소련이 이 전쟁을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걸 유엔 안보리 참석을 안 해가지고 결국은 이 모양을 만들었느냐라고 이제 불만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스탈린이 고트발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해명하는 편지를. 근데 이 편지 자체는 공개가 계속 안 돼 있다가 네. 뭐 정상들끼리 주고받은 편지니까 당연히 비밀로 이제 체불을 했겠죠. 네. 2005년도에야 공개가 됐어요, 이게. 아. 그것도 이제 한국 교수가 네. 중국에서 지금 베이징대에 있는 한국 교수가 가서 그걸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에서 그걸 이제 입수를 해가지고 공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때 당시에 중국이 국공내전을 이제 막 끝내고 국민당이 이제 대만으로 쫓겨나가고 네. 공산당이 집권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본토는 공산당이 이제 장악을 했고 중국은 당연히 이제 공산 국가가 된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도 중국을 중공이라 불렀어요. 네, 맞아. 중국 공산 집단. 그리고 대만이 이제 정통 중국이다. 중화민국. 이렇게 이제 불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유엔 안보리에 중국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국이 누가 들어가 있냐면 중화민국이 들어간 거예요. 국민당. 아, 네. 그러니까 소련에서 이걸 이제 반대를 한 거죠. 아니 중국 본토가 공산당이 장악을 했으면 당연히 이제 중국 본토가 안보리로 들어와야지. 왜 그 조그만 섬에 갇혀 있는 국민당에게 이 안보리 티오를 주느냐. 네. 이걸 인정 못하겠다. 바꿔라. 음. 이걸 이제 요구를 그때 당시에 이제 외교적으로 계속 충돌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항의하기 위해서 안보리를 참석 안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좀 납득이 가세요? 아니요. 별로 해명이 안 되죠, 이거는. 네. 근데 역사 교과서에서 그렇게 봤던 것 같기도 한데. 네. 현대사책 같은데. 그런 이제 예 있는데 사실 이건 그냥 명분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왜 그러냐면 아니 당장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이 나면 이 만약에 이 미국이 참전을 하고 이기면 러시아 국경까지 미군이 들어오는 건데 네. 두만강 이쪽에 국경이 있잖아요. 자기 코앞에 미군이 들어오는 건데 그걸 그냥 허용한다? 단지 중국을 위해서.
이건 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그 문제는 계속 외교적으로 싸울 문제인 거고 당장 전쟁 난 거는 어떻게든 막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건 좀 이제 납득이 안 된다. 이런 건데 이 편지가 어쨌든 유엔 안보리 보이콧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뒤에 부연 설명하는 게 있어요. 사실 여기가 진짜 내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 전쟁을 하면 미국이 한국 전쟁에 개입을 할 것이고 그러면 미국의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게 된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에 미국의 관심이 쏠렸냐면 유럽에 쏠려 있었다는 거죠. 유럽에 특히 이제 유럽은 동유럽 이쪽 지역이 소련과 러시아가 서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경쟁하던 곳이거든요. 소련과 러시아는 같은. 소련과 러시아. 소련과 미국이. 소련과 미국이 서로 이제 동구권에 자기들 자본주의 국가를 세우느냐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느냐 이거 가지고 계속 다투고 있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이 관심이 유럽에서 이 한반도로 넘어가면 그 사이에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를 더 많이 만들고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특히 이때 당시에 이 미국이 쭉 동쪽으로, 그러니까 유럽에서 동쪽이니까 소련 쪽이죠. 소련 쪽으로 계속 진출을 하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결국은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이 충돌을 해서 3차 세계대전이 날 거다, 유럽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서 이 유럽에서의 전쟁이 전쟁 가능성이 없어진 거네요. 그렇죠. 가능성을 낮춰버렸다. 낮출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스탈린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사회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거다.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기분이 나빠지죠, 이러면. 네. 유럽을 위해서 한국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라 막 수백만 명이 죽어가면서 전쟁을 하는 바람에 유럽은 안정적으로 사회주의를 강화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유럽 입장에서야 뭐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나쁜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근데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 입장에서 뭐 당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이제 맞아. 뭐 성공격서라 그러죠. 네. 동쪽에서 소리 유럽을 내고. 더 먹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네. 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소련의 진짜 의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련의 의도가 정확하게 뭐였는지는 여러 학설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체코가 동유럽에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유럽에 있는 나라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거니까 동유럽 쪽에 있는 사람 그쪽의 나라를 달래려고 이런 식으로 쓴 거 아닌가요? 사실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받는 사람 만약에 이거를 전혀 다른 아프리카나 뭐 네. 이런 데 있는 나라한테 보낸 서한이라면 좀 중립적으로 썼을 건데 이건 이제 동유럽 당사자한테 편지를 보낸 거기 때문에 너네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편지를 써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진짜 가장 큰 의도였겠느냐에서는 사실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견해가 있어요. 또 다른 견해는 뭐냐면 중국하고 소련의 어떤 경쟁 관계, 견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처음 주장했던 사람이 국내에서는 이세기 장관이라고 옛날에 국토통일원이라고 있었어요. 네. 지금 통일부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이제 국토통일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시절에 장관을 하던 이세기 장관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름 잘못 발음하면 그 발음을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요. 이세기. 네. 이 주장이 이제 근거는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 한창 하고 있을 때 네. 소련이 이제 참전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소련이 참전한 건 사실 얄타 회담에서 미국이 요청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전쟁하는 게 지금 힘드니까 네. 소련이 빨리 좀 참전을 해줘야 자기들이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라고 네. 해서 요청을 하면서 스탈린한테 약속한 게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일본하고 전쟁을 해주면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만주를 소련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제 밀약을 했다 그래요. 네. 그 이제 이거는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허가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 원래 중국 땅이었는데 만주를 자기들 마음대로 누가 누구한테 준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어쨌든 중국을 장악하고 있는 건 국민당이었으니까 장제스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제스 당연히 반대하겠죠. 거기 우리 땅인데 왜 소련한테 넘겨줘?
이래가지고 압박을 이제 가하는 거예요. 장제스 네. 압박을 가하고 장제스가 이제 계속 고집을 피우니까 장제스 아들 장진고에게 합의를 받아내는. 그래서 소련이 참전했을 때 만주는 넘겨주겠다. 네. 이런 선언을 받았다 그래요. 음. 어쨌든 근데 전쟁이 딱 끝나고 보니까 전쟁이 이제 끝나고 만주는 소련에게 이제 넘겨주겠다라고 했는데 네. 국공내전이 발생해가지고 국민당이 패했단 말이에요. 공산당이 집권했죠. 마오쩌둥이 집권을 했는데 그건 이제 마오쩌둥이 한 약속이 아니니까 이건 국민당이 한 약속이지 공산당이 한 약속이 아니니까 공산당 입장에서 이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 밀약은 파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1949년에 12월 달에 모스크바를 방문해요. 마오쩌둥이. 네. 거기서 한 달 넘게 체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이제 이 지도자인데 네. 막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국가를 건설하는 정신없을 시기에 네. 외국에 한 달간이나 체류한다는 게 아주 이례적인 거죠. 아. 근데 한 달간 왜 한 달이나 있었느냐? 스탈린하고 이거 협상하느라고 한 달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네, 만주를 넘겨줄 거냐 말 거냐. 네. 스탈린 입장에서 당연히 이건 약속한 거니까 넘겨줘야 된다는 거고 네. 마오쩌둥은 내가 약속한 거 아닌데 이거겠죠. 네. 그럼 이런 한 달 있을 동안 이 논의를 했다고 한 게 이세기 장관의 주장인 건가요? 아니면 네, 사실인 그렇죠. 건가요? 사실로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냥 둘이서 계속 경론을 한 거라서 정확한 근거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사람 주장은 이렇게 경론을 통해서 마오쩌둥이 만주를 되찾아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 볼 때는 어쭈? 자기가 사회주의 종주국인데 이제 막 신생 국가가 된 중국이 자기하고 맞먹는다는 거예요. 말도 고분고분 안 듣고 기분 나쁘죠. 네. 그리고 이 국제 사회주의 운동은 소련이 종주국이고 소련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근데 네. 중국이 저것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경쟁을 같은 사회주의 국가 체계 안에서 경쟁을 하게 되겠는데 이런 이제 우려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에 이제 미국이 중국과 소련 사이를 이간질을 합니다. 어떻게 네. 이간질을 하냐면 에치슨 라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이제 한국 전쟁의 발단이 됐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에치슨 라인이 뭐냐면 미국이 이 자본주의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보호 라인을 딱 설정했단 말이에요. 여기 라인 안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가 지켜줄게. 라고 했는데 거기서 대만하고 한국을 빼버린 겁니다. 네. 그게 에치슨 선언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만을 딱 빼버렸다는 얘기는 중국 공산당 보고 너네 대만 쳐들어가도 우리는 안 지켜줄 거야. 먹을 수 있으면 먹어봐. 이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그 라인에서 빼버렸으니까 북한 보고 너네 한국 쳐들어가도 우리는 한국 안 지켜줄 거야. 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남침 유도설의 아주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마치 이제 미끼를 던지듯이 쫙 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중국을 위해서 대만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미국이. 그러니까 이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뭔가 밀약이 있었던 거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되면 중국하고 미국이 한편이 되고 소련이 고립되겠다. 이 중국을 좀 견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를 또 이간질해야 되겠다. 네. 그러려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나면 좋겠는데 직접 전쟁 날 건 없으니까 한국 전쟁을 통해서 한국 전쟁에 중국이 참전하고 미국도 참전하면 간접적으로 둘이 싸우게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한국 전쟁을 이용해서 미국과 중국을 이간질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중국 견제설입니다. 이게 이제 이세기 전 장관의 주장인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중국 내 학자들 중에도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왠지 좀 사실 중국인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전쟁이 나가지고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이민 지원군들 보내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 누구죠? 그 마오쩌둥 아들도 아마 한국 전쟁에서 죽었을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자기들은 엄청난 큰 피해를 입으면서 북한을 도와줬는데 소련은 정작 뭘 했냐 이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왠지 소련이 괘씸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피해자인 것 같고 그래서 소련이 중국을 이용해 먹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런 이제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소련과 중국 사이가 안 좋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탈린 시기에는 중국과 소련 사이가
괜찮았다.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관계였고 이게 충돌을 했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이제 스탈린 사후에 후르시초프로 넘어가면서 중국과 소련 사이에 이제 대립 갈등이 네. 나오고 나중에 이제 국경 분쟁까지 발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건 이제 1950년대 중반부터 이제 시작된 일이고 그 이전에 한국 전쟁까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좀 억측이다. 이런 이제 주장도 있고 그다음에 만주를 소련에 넘겨줬다고 하는데 실제로 소련이 만주를 지배했냐? 아니라는 거죠. 네. 만약에 소련이 만주를 지배했으면 당연히 소련 입장에서는 그 같은 사회주의 계열인 중국 공산당을 지원해줬을 텐데 그런 사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련이 만주를 지배한 게 아니다. 그러면 이런 미략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미략이 실제 가동됐다라는 것도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이 그 만주 지역을 통해서 그 일본의 관동군을 격파하고 한반도까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 다음에 소련군이 만주에 남아 있었나요? 그 미략이 성립되려면 만주에 남아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철수를 했고요. 뭐 잔류를 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은 철수를 했고 잔류한 사람들도 뭐 국공 내전에 개입했다 이런 기록도 전혀 없고요. 그러면 그 미략에 이제 의문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 미략 그렇죠. 자체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또 다른 견해는 뭐냐? 이 소련의 내부 문제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때 이제 소련이 독일하고 전쟁을 하면서 엄청난 큰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네. 전후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전후 복구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전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전후 복구를 하는데 이제 어려워진 거죠. 네. 관심이 이제 돌려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한국에서 전쟁 나는 건 소련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극동 지역인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유럽 지역에 소련은 어쨌든 유럽이 중심이니까 모스크바도 유럽에 있는 거고 유럽 지역에 이제 전후 복구가 시급한데 유럽 지역에서 자꾸 이제 미국이 동진을 해오면서 소련하고 이제 충돌 위험성이 자꾸 높아지니까 이걸 이제 막아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련의 기본 입장은 뭐였냐면 대외적으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최대한 간섭하지 않는다. 불간섭 노선이 기본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 세력들 사이에 내전이 진짜 많았거든요. 뭐 그리스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내전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런 나라들에도 사실 소련이 개입을 안 했어요. 중립을 다 표방을 해버렸어요. 사회주의권을 많이 도와줘야 될 입장 아닙니까? 종주국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원래는 도와줘야 되는 건데 아주 소극적으로 나서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럽의 이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대요. 당연히 자기들이 막 그 전쟁을 내전을 벌이고 집권을 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안 도와줬다는 거죠.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스탈린주의 이렇게 하면 막 학을 떼고 싫어하고 예. 이런 게 있나 보네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죠, 사실. 그다음에 뭐 중국하고 대만하고 뭐 충돌이 있을 때도 사실상 중립을 유지한 거고 중국하고 인도하고도 그 국경 갈등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냥 중립을 유지하고 심지어는 아까 이제 만주 지역 얘기를 했었는데 국공 내전 한참 하고 있을 때도 별로 지원을 안 했어요, 공산당에 대해서. 이런 이제 것들을 놓고 볼 때 소련의 그때 당시의 기본 정책은 중립이다. 중립을 표방하는 거고 어디에도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거. 괜히 개입했다가 미국하고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충돌을 피하고 중립을 지키면서 자국 이 전후 복구에 집중하겠다라는 게 기본 소련의 구상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전쟁에도 자기들이 개입하지 않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유엔 안보리도 불참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유엔 안보리에 참석을 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이게 이제 미국하고 직접 대결을 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걸 피한 것 아니냐. 그리고 전쟁에도 직접 참전을 안 하고 네. 직접 공식적으로 참전을 안 하고 대신에 그래도 이제 같은 사회주의 북한이 뭐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었지만 사회주의의 이제 우호적인 국가였으니까 그래도 이제 도와는 주겠다라고 해서 비공식적으로만 도와주고 공식적으로는 참전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한국 전쟁까지 상황을 좀 잘 알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국 전쟁 얘기를
마치고요. 네. 그 한국전쟁 와중에 1953년 3월이었죠. 스탈린이 네. 사망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후르츠초프가 등장하면서 북소 관계, 북한과 소련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뒤바뀌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네.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네. 한편의 강연을 듣는 것 같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 네. 감사합니다. 그럼 댓글 소개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며칠 전에 저희가 한 개 보도를 했었는데요. 북한 지역에 산불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라는 연합뉴스 그 기사가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검증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의 인공위성이죠. 천리안에서 제공하는 위성 사진을 하나씩 보면서 아, 그 공개가 됩니까? 네, 진짜로? 네이버로 보니까 볼 수 있더라고요. 아, 네. 진짜로. 좋은 아침 세상이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낮 시간이죠. 낮 시간인 것 같은데 아, 밤에 찍으면 뭐 깜깜하겠죠. 네, 낮 시간에 그 한반도의 인공위성 사진을 이제 공개가 되던데 쭉 봤어요. 봤는데 실제 산불이 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사진도 있었는데 뭐 산불이 안 난 것 같다, 안 난 게 맞는 것 같은데라고 느껴진 사진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과한 표현이다, 잘못된 표현이다. 아, 그러니까 어떤 날에는 산불이 난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게 한 달 내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며칠, 네, 그렇죠. 며칠만 그런 거고 나머지 날짜에서는 별로 산불로 보이는 네, 연기는 없었다. 네, 뭐 그렇게 이제 전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좀 과한 보도다, 근거가 잘못된 없는 보도다 이런 이제 내용의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건 네. 뭐 이거는 사진으로 보셔야지 더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기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현우라는 분께서 달아주셨는데요. 이게 우리 대부분 언론의 외국발 북한 보도의 못된 행태, 알고도 모른 척, 북에 불리한 내용은 검증하지 않기, 보수화, 정권 나팔수화되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명종이란 분께서는 개미 새끼까지 촬영한다는 미국의 인공위성이 북한의 최첨단 방해 공작으로 촬영이 안 되나 보죠. 북한의 해킹 때문. 개미까지 촬영하는 건 좀 오본 같은데. 그리고 오가빈이란 분께서는 거짓말쟁이들이 방송, 신문을 만들고 있다는 게 참 어이없군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보도를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 쓴 연합뉴스라든지 이런 행태가 좀 잘못됐다 이런 내용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 다른 데서 댓글 몇 개 본 게 있는데 뭐 다들 재밌어가지고 한 달 내내 산불이 난다고 밑에 지하에 매장된 석탄이 타고 있는 건가?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니 북한산은 다 민둥산이라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 산불이 나지?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 네.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런저런 악선전을 많이 했는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 소문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사건이 터지면 다른 소문, 다른 말이 잘못된 것으로 검증돼 버리는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서로 무슨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모순에 빠지게 돼요. 네. 그런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네. 보도를 보면. 네. 어쨌든 좋은 기사 써주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댓글도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신 것 같고.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월요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스케치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에 업로드되는 북한 전문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스케치북은 아이튠즈, 팟빵, 유튜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북한 소식을 통해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많은 청취 바랍니다.